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경공기업계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카이에 FA50에 관한 입찰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RFI는 사업 발주자가 사업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사업 역량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말한다. 보통 요청서를 받은 업체는 기술 정보와 사업 실적 등을 담아낸다. 이후 입찰 제안서 또는 공식적인 입찰서 및 평가,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말레이시아가 탐내는 FA50은 T-50 훈련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고성능, 저비용 전투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이달 초 RFI를 요청받아 접수했으며 말레이시아 항공 전투 요구사항 등을 미뤄보아 추가 RFI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전투기 조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을 추진, 더 큰 플랫폼을 확보하려다 실패해 경전투기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초기 12기의 항공기를 구매, 향후 12년 동안 옵션 24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래 능력 계획의 일환으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경공기업계 FA50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김중원 카이 사장은 지난달 6일 진행된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경공기업계 FA50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FA50은 고등훈련기와 전술입문기, 공격기 다 되는 멀티라면서 필리핀 12대 추가, 인도네시아 16대 추가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 강력해지는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로 새롭게 태어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과 관련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라크 이 판매 및 종합군수지원책에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판매 대수는 20대입니다. 사실 T-50 고등훈련기 생산 라인은 정지된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FA-50에 가까운 전술 입문기를 20대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TA-50 블라크 2는 전투훈련 및 전투기 파일럿 양성에 있어서 비행기 조종뿐 아니라 전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단계의 훈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TA-50 블라크 2는 언제든 FA-50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LOW급 전투기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TA-50 블라크 2를 20대가량 주문한 것은 퇴역을 앞둔 F4 팬텀, F5 프리덤 화이터를 대체하고자 하는 밑그림인 듯합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완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공군력 공백을 FA-50 파이팅 이글로 전력 공백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주로 반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한정된 국방비에서 공군 자산에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FA-50 성능 개량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 언제나 발목을 잡았고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연료탱크 장착이나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선보였던 연료탱크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더,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됩니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4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경공격기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고사양의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 파이팅 이글은 나름 좋은 성능과 가격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FA-50 파이팅 이글은 공대공 능력과 짧은 작전 반경 등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군의 성능 개량 사업 조사로 인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수출 등과 같은 수출과 또 KEFX 한국형 전투기 사업까지 걸리는 공군 전력 공백을 훌륭하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동남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의 이라크 등에 수출되면서 성능은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대공 능력과 작전 반경의 확장은 언제나 전술이나 수출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번 공군이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입니다. FA-50 전투기 2대 힘내라, 한국 고공 메시지. 공군 FA-50 전투기 조종사들이 16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FA-50 전투기 2대는 이날 오후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기의 임무를 마친 뒤 기지로 복귀하며 응원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외부로 각각 내걸었다. 김홍석 소령, 장혜영 대위가 탑승한 1번기는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이 적힌 현수막을, 박재민 이상민 대위가 탑승한 2번기는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 편대를 지휘한 장교는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을 맡고 있는 김소령이다. 그는 1번기 전방석에 앉았다. 김소령의 부인은 국군 서울지구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이기도 하다. 이들 부부는 확산되면서 각자의 임무 등을 이유로 한 달여 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남편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현장에서 부인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도 각자 군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FA-50 경공격기의 위상이 이 정도였나? 지난 7월 아르헨티나 공군이 차기 전투기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를 선정했다고 군사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의 7월 21일 자보도를 인용해
공군력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공군이 한국의 FA-50을 자기 신형 전투기로 선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근래 규모와 효율 면에서 하락세를 보여온 아르헨티나 공군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인스는 앞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FA-50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우선 협상 대상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인스는 아르헨티나 관리들이 지난 2016년 초부터 2인승 초음속 전투기인 FA-50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한 소식통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인스에게 조만간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10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전투기 구매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거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공군은 최대 10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달러로 보다 무거운 미국의 신형 F-16 전투기보다 1천만 달러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400대나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영국군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 예산 부족과 관리 부실 등으로 전력이 약화하면서 새로운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말 현재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250대에 못 미쳤으나 이것도 대부분 낡은 전투기였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FA-50 전투기가 노후한 아르헨티나 공군 전력 개편을 돕게 될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 해군 역시 자체 전력 보강에 나서 프랑스 해군 소속이던 쉬페르 에탕다르 전투기 5대가 올 5월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쉬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는 금년 말까지 아르헨티나군에서 가장 최신의 항공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나 한국의 FA-50은 속도와 활용 및 첨단화 등 면에서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FA-50과 경쟁을 벌였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이미 한국의 FA-50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다는 제인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M346FA 전투기를 아르헨티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레오나르도 관계자들은 22일 제인스의 자신들이 아직 아르헨티나 공군의 기술 이전과 현지 업체 참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자사의 M346FA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의 입찰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의 암리인 공군 참모총장은 앞서 제인스의 획득과 운용이 저렴한 항공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제인스는 FA-50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카이 측은 FA-50 선정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아직 수출 협상 중이라면서 아르헨티나와 협상 중인 FA-50 전투기 판매 수량은 8대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잘나가는 한국 전투기 FA-50. FA-50은 한국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사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KTX-2 전투기를 만든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20세기 중반의 군에서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제규어, 일본의 T-F1 등이 FA-50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AE 호크, 알파제트 등 아음속기 위주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FA-50과 T-50은 많은 군대는 다시 초음속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작돼 한 대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제공됩니다. 이후 5년간 체계 통합과 지상, 공중운용 시험 등을 거쳐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호주에서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호주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호주군은 자주포 30대,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 등을 사들일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1조 원가량입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 자주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와 노르웨이, 최근엔 인도, 에스토니아 등 수출 대상국이 연일 늘고 있습니다. 대세는 6세대, 4.5세대 최강 전투기 KF-X 전력화 득과 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E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 전시돼 있는 모습.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J-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KE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E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역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